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2일에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누진스 측이 NJZ에 대한 상표권을 우선 심사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심사 신청이 5월 19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죠? 상표 관련해서는 예전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뉴진스 멤버들 NJZ 상표권 출원 심사 대기 중,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뉴진스 활동명 NJZ 발표 전날 무더기 상표 출원 눈길.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읽어보면서 맥락을 확인해 보자면, 뉴진스 멤버 5인이 새 활동명을 NJZ를 공식 발표하기 전날 관련 상표 등록을 출원에 먼저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월 7일 NJZ란 새 활동명을 SNS로 알린 이들은 발표 전날 두 종의 NJZ 로고와 그리고 한 종 심볼 등을 10개 상품 분류로 나눠 상표 출원했다, 이런 거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서 NJZ를 검색하면, 그리고 이걸 저희가 함께 볼 겁니다. 자, NJZ를 검색하면 이런 게 뜹니다. 자, NJZ 검색을 하면 2월 6일자로 상표권이 출원이 되어 있다. 출원인은 뉴진스 멤버 5인이며 출원 대행은 현재 뉴진스 멤버들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했다. 네, 대리인이 오종환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 중 한 분인 오종환 변호사이십니다. 자, 뉴진스 멤버 5인이 NJZ로 신청한 상품 분류는 구체적으로 CD 및 CD 판매 대행업을 위시로 의류, 매트, 조명기구, 가죽제품, 방향제류, 과실음료, 가구까지 포함된다. 매트는 K-pop 팬덤에게 익숙한 굿즈, MD 상품인 방석, 조명기구 경우 응원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0개 상품 분야에 걸친 뉴진스 멤버 5인의 NJZ 상표 출원일은 특허청 상표 조회 검색 서비스상 2월 6일로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근데 이게 2월 7일 뉴진스가 NJZ로 활동명을 선언하기 전날이었다라는 거죠. 상표 출원 대리는 이거는 아까 읽었었고요. 법률 대리인. 그리고 이와 맞물려 뉴진스 멤버 5인은 홍콩에서 출원 상표 가운데 하나 NJZ 심볼 한정 활용한 굿즈도 실제 판매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그 홍콩의 컴플렉스콘 그때 콘서트에서 실제로 굿즈를 팔았었죠. 그리고 아이템인 키링로 모두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옴니버스 공연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서 그 핏스탑이라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신곡을 퍼포먼스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한편 뉴진스 멤버 5위는 어두워가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에 휘말려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어두워 상대 전속 계약 해지를 일반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소속사 어두워는 애초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을 냈다가 뉴진스 멤버 5인이 활동명 NG제를 내걸고 유료 공연 출연 등을 현실화하자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으로 확장 재신청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기사는 이랬습니다. 14일 어도와 뉴진스 멤버 5인 양측 신문이 종결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판가름이 났었죠. 재밌는 거는 어떻게 됐었죠? 그 결과가 완벽하게 뉴진스 입장에서는 가처분 패배를 한 거고 어도어는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아마도 뉴진스는 이때 당시만 해도 그 타이밍을 봤을 때 아마도 가처분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고 상표를 출원을 했을 것 같은데, 가처분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뒤에도 NJZ 상표권에 대해 우선 심사 신청을 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특허 정보 검색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온 대로 상표 출원은 이제 기본 글꼴로 이루어진 NJZ 글자 그리고 J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N을 감싸는 듯한 타이포그래피로 된 모양, 그리고 토끼 얼굴 안에 NJZ가 쓰여 있는 그림,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심사 대기 중이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출원인은 뉴진스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출원 대행은 현재 뉴진스 멤버들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했고요. 오종환
배피 변호사가. 재밌는 건 이 상품 분류가 무려 18개로 나눠서 상표 출원한 겁니다. 어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뉴진스에 대한 상표 출원을 11개 상품 분류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03, 09, 그리고 11, 14, 16, 18, 20, 24, 26, 그리고 28, 35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 분류를 찾아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3 같은 경우에는 제3류 화장품, 뭐 세명용품 이런 거죠. 그리고 제9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은 화장품류, 뭐 스킨, 립스틱, 향수, 네일, 뭐 네일 제품 이런 거죠. 그리고 09는 전자기기, 뭐 이어폰,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게 있겠고, 11은 뭐 팬라이트, 응원봉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죠? 14는 귀금속,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16은 인쇄물인데 뭐 포카, 포스터, 엽서 이런 것들. 18은 가방류, 20은 가구, 24는 직물 제품, 요게 이제 쿠션 커버 같은 거고, 26은 장식품, 그리고 28은 장난감, 인형 피규어, 보드게임, 그리고 35는 광고, 유통업입니다. 이게 굿즈 판매 대행, 쇼핑몰 운영, 광고업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뉴진스 측은 여기에 더해서 7개의 상품 분류를 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1, 25, 그리고 27, 30, 32, 38, 4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1은 이제 주방용품, 머그컵, 물병, 도시락통, 식기류. 25는 의류, 뭐 티셔츠, 후드, 슬리퍼, 파자마. 27은 카페트 매트, 이게 이제 뭐 그 방석, 바닥용 매트. 그리고 30은 식품, 과자, 젤리, 즉석식품. 그리고 32는 음료, 38은 통신 서비스, 유료 콘텐츠 스트리밍, 팬 커뮤니티 앱. 그리고 41은 교육 문화 서비스, 뭐 공연, 전시, 팬미팅, 굿즈, 체험종 운영 등등 이런 게 있겠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두워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K-pop 아이돌 상표 범위만을 이제 커버를 했고요. 근데 뉴진스 측은 NJZ에 대해서 뭐랄까 단순한 아이돌 브랜딩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라이프스타일 제품, 머그컵이나 뭐 매트, 의류 이런 것들, 식음료,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문화 행사 운영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38번, 교육 문화 서비스 41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뭐 저쪽 생각에서는 어도어와 무관하게 뭐 독자적인 팬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공연 기획까지도 구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상표권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블로거는 이 뭐죠? 상표권 이거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발생하는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뉴진스라는 이름이 걸그룹의 브랜드 파워를 상징하는 만큼 상표권을 가진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나이키, 아디도스는 왜 안 될까? 혹시라도 나이키, 아디다스 써보겠다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이것도 쉽지가 않다. 발음이나 철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다르더라도 해당 상표가 원래 브랜드를 연상시키거나 혼동을 일으킬 경우 유사 상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름을 살짝 바꿔봤자 법의 철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업체들에서 뉴진스 상품권 출원을 시도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를 찾아보면 실제로 유세진이라는 사람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에 뉴진스 영어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이렇게 거절이 됐습니다. 거절 이유 첫 번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이 출연 상표 뉴진스는 유명 걸그룹의 명칭인 뉴진스와 동일한 명칭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거절 이유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7호 똑같은 뭐 비슷한 이유인데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거절 이유 3 있죠?
네, 이 출원 상표는 유명 걸그룹 뉴진스와 동일하여 이를 아래 지정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걸그룹 뉴진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거래상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주식회사 한현이라는 곳은 2024년 9월 20일에 뉴진스 상표를 이제 한글로 출원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됐습니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상표법 34조 1항 6호. 네, 아까 그거죠. 저명한 타인.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한 어두워소속의 5인조 다국적 걸그룹으로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아이돌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며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거절 이유 2. 34조 1항 7호. 이것도 네, 비슷하죠. 그리고 거절 이유 3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지명성을 획득한 아이돌 그룹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다. 그래서 오인하게 하거나 아이돌 그룹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거절 이유 4, 35조 제1항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상표가 거절 결정, 출원 취하, 출원 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이처럼 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정 및 지정 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두 케이스 모두 이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가 뭐죠? 아래와 같은 거절 이유가 있어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상기 제출 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뭐 보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의견서 제출 이나 뭐 따로 없이 최종 거절을 결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뉴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NJZ의 경우는 어떨까요? 뉴진스가 아닌 NJZ는 상표 출원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해서 졌음에도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우선심사 신청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특허청에 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표에 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 블로거, 특허 전문가 블로거에 따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는 건수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17개월에서 18개월로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약 6개월 이내로 단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추가 비용을 내고 이거를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돌아가 볼게요. 이 뉴진스 NJZ에 대한 출원 번호 같은 경우는 402-02-500-18383이고요. 요거요. 자, 그리고 그 상품 분류는 24입니다. 직물 및 직물 대용품이죠. 뭐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재, 커튼 이런 게 있겠고요. 직물 제품, 타월, 커튼, 쿠션 커버 이런 것들. 그리고 우선 심사 신청서는 5월 19일에 제출한 것으로 나오고 당시에 접수증이라고 뜹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특허 정보 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선 심사 신청 취하서 포기서가 5월 22일에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24 직접 들어가서 볼게요. 아까 번호가 어디였죠? 8383 이걸 거예요. 8383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통합행정정보 들어가면 나와 있죠. 우선 심사 신청 취하서 포기서 5월 22일 접수증.
어떤 이유로 상표에 대한 우선 심사를 5월 19일에 신청을 했으나 누군가가 이거를 발견하고 온라인에서 이런 소식이 퍼지자 신속히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거를 그 제보받은 뒤에 좀 늦게 이 영상을 만들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도 뉴진스 측, 뭐 정확히는 이들 대리하는 뭐 세종 측이 NJ's 브랜드로 뭐 직물류나 생활용품 굿즈 출시를 준비하면서 빠른 상표 확보를 위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일단 있죠.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발견해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자 뭐 대중 혹은 법적 부담을 의식해서 빠르게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상표 등록을 추진하다가 예상보다 빨리 노출된 것은 아닐까. 혹은 뭐 가처분을 패한 직후라 내부 전략을 다시 조정할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네, 우선 심사 신청 자체를 5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도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NJ's 브랜딩을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알려지니까 이런 모습을 피하고 싶은 건지 정확한 속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 단순히 우연이라 보기에도 어렵고요. 게다가 5월 23일 바로 어제죠. 제출된 특허 고객 번호 정보 변경 정정 신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게 시점과 맥락을 보면 전략적인 움직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근데 이걸 5월 23일에 했느냐? 자, 다시 보시면 5월 19일에 우선심사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2일에 우선심사를 취하를 했고요. 근데 5월 23일에 바로 다음날에 특허 고객번호 정보를 정정했다.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우선심사를 취하한 다음에 포기를 한 다음에 법무법인 세종이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바꾸면서 뭐 소속 변리사나 담당자 정보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명의를 정비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내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그 멤버들 5명의 출연 지분 비율이나 명의를 조정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표권 분쟁에서 명확한 권리 주체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심사 신청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공식적인 정보 정비나 오류 보완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은 이게 과연 등록이 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거절이 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사실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우선심사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신청료 16만 원을 날렸다는 겁니다. 우선 심사 신청료는 한 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24번 그 상품 그 류에 대해서만 신청했는데 16만 원 날린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하이브 주식 1주를 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하이브 주가는 너무 올라서 그 정도는 못 사겠네요. 물론 작년에 9월 23일에는 살 수 있었습니다. 16만원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대리인 수임료가 붙을 테니까 사실 그 돈으로 지금이라도 하이브 주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블로그에 따르면 대리인 수임료를 뭐 15만원 받는데 세종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하이브 주가는 언제죠? 얼마죠? 28만 5,500원이고요. 여담인데 하이브 주식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 보면 뉴진스 팬 혹은 이제 미니진 추종자 몇몇 분들 중에 하이브 주가가 정말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만일 어떤 회사를 그렇게나 진심으로 증오한다면 오히려 그 회사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뭐 소위 말해 쌤통이라서 좋고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내 돈이 벌어지니까 좋으니까 뭐 감정적 해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래저래 질 수가 없는 전략이랄까. 물론 그분들은 그런 걸 뭐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들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로 이분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기존의 어도어보다 훨씬 더 늘려서 상표 출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가처분 케이스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졌음에도 이런 식으로 5월 19일에 우선 심차 신청을 한 의도는 무엇일지 게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그것도 온라인에서 이 상표 출원 그 우선 심차에 대한 소식이 퍼진 당일에
취하를 한 이유는, 포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13일에 정보 변경을 신고를 하고 정정 신고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허청에서 이거 NJZ에 대한 상표를 등록을 할 것인지,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사실 이런 상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시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소통해 주시면 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단어와 어휘, 문장, 표현 이런 것들에 유의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